자,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몇 세기 동안 기술 발전이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만듦에 따라 인류의 집합적 부가 증가했습니다. 그죠? 33번. 자, over the last few centuries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영어에서 시제 있죠, 시제. 시제라는 말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거 딱 한 번만 설명하고 안 할게요. 이게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좀 잘못 배운 케이스인데, 이 시제라는 말은요, 잘 보세요. 영어에 무슨 개념이 존재하냐면, 상의 개념이에요. 이 상이라는 게 형태예요, 형태. 그 다음에 플러스 시간이 존재해요. 이게 합쳐져서 뭐가 되냐면, 시제가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상의 개념에 뭐가 있냐면, 기본상 있어요, 기본상. 기본상. 그 다음에 진행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완료상이 있어요. 완료. 됐어요. 그러면 그 시간의 개념은 뭐가 있죠? 여러분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어에 우리말의 시간하고 영어에 어떻게 한다 시제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기본 봐봐요. 기본 과거, 기본 현재, 기본 미래. 자, 이런 총 몇 시제예요? 3시제죠. 자, 그 다음에 진행이죠.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총 몇 시제예요? 6시제. 완료죠.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총 몇 시제예요? 9시제죠.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총 몇 시제요? 그래서 12시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보통 초딩 때 배우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건 중요치 않아요. 뭐가 중요치 않냐면 이 12시제를 내가 나누는 건 중요치 않아요. 알겠습니까? 12시제를 나누는 건 중요치 않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모르는 건 뭐예요? 기본과 진행과 완료를 알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어에서 기본이란 게 뭐냐면 늘 항상 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 이게 뭐라고요? 기본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기본에 뭐가 있냐면 잘 봐요. 기본이란 말 쓰고 과거 쓰는 거예요. 기본이란 말 쓰고 현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기본이란 말을 뭐 하냐면 생략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기본이란 게 뭐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눈 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 기본이 중요하다고. 그죠? 그럼 잘 봐요. 기본이란 게 뭐라고? 늘 항상 정해진 것,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것. 그러면 봐봐. 역사적 사실은 뭘로 써야 돼요? 역사적 사실은 뭘로 써야 돼요? 항상 과거 기본을 쓰는 거예요. 왜요?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이에요? 대한민국이 뭡니까? 독립한 날이죠. 맞습니까? 광복절이죠. 그럼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지구는 둥글다. 이거 뭘 쓴다고? 현재 쓰는 거라고. 왜? 늘 항상 정해진 것, 변화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똑똑한 친구들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지구라는 건 과거에도 둥글었고, 지구란 건 현재에도 둥글고, 지구란 건 앞으로 미래에도 둥글 거잖아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과거, 현재, 미래 다 쓸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럴 때 영어는 항상 어떠세요? 중심축에 있는 시를 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뭘 쓰는 거라고? 현재를 쓰는 겁니다. 즉, 지구는 둥글다와 같은 어떻게 하냐? 불변의 진리. 이걸 쓴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알려고 이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중요한 거고요. 자, 보세요. 느낌상 가져갈게요.
자, 자, 보세요. she is, 만약에, she is 쓰고 난 다음에 kind죠. she is lazy 쓸까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사람한테 이렇게 쓸 수는 있죠. 맞습니까? 근데 is 쓴 느낌을 좀 가져갈게요. 자, 그녀는 게으르다요? 아니면 걔 원래 게으른 거예요? 그죠? 다시. 현재를 썼다는 건 뭐라고? 늘 항상 저희가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까? 걔 그냥 천성이 게으른 거야. 걔는 태어날 때부터 게으른 거야. 이런 느낌인 거라고 했습니까? 그럼 내가 독해지문에서 이렇게 현재형을 썼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글의 플로우로 바꾸지 않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죠. 혹시 이런 걸 들어봤나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여기 미래가 없잖아, 지금. 미래가 왜 없을 거냐면,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할 수 있다고? 미래 시제를 대신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럼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대화가 벌어지고 있는 이 시간대가, 잘 드세요. 아침 9시예요. A가 이게 서울역입니다. A가 물어봅니다. 가장 빠른 기차 몇 시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B 영무원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9시 30분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영무원이 있을 수 있고요. 9시 30분에 있을 겁니다. 즉,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A번이, 잘 들으세요. 9시 30분에는 현재 시간이 9시잖아요. 그죠? 9시 30분은 뭐예요? 미래죠. 근데 여기 지금 뭐 썼어요? 주목해, 눈 떠. 눈 떠. 여기 뭐 했어요? 지금 현재를 썼죠. 근데 여기는 지금 미래를 썼죠. 자, 내 입장에서 봐봐요. 9시 30분에 있을 겁니다. 와, 9시 30분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9시 30분에 있습니다. 라고 9시 30분은 미래지만 현재죠. 맞습니까?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한다? A가 어떻게 한다? 그거 주세요. 이러죠. 근데 만약에 9시 30분에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몇 시에 있냐라고 다시 재차 물어볼 거예요. 맞습니까? 영어에서 현재라는 건 늘 항상 저지고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건 상대방으로 하여금 뭘 심어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 보이세요? 맞잖아요. 9시 30분에 출발한다는 건 천재지변이 없나 9시 30분에 칼같이 출발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현재를 쓴다는 건 뭐야? 강한 확신을 주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거 여담인데 비행기는 막 사람 이름 부르죠. 만약 탑승 안 하면 막 김포공항에 사람 이름 부르잖아요. 권영민 이렇게 승객 여객기 부르고 권영민 막 계속 부르잖아요. 기차는 여러분 9시 30분 되잖아요. 칼같이 출발합니다. 아 진짜 기차는 안 기다려줍니다. 그냥 칼같이 출발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할게요. 자, 보세요. 나 매일 학교에 간다. 이제 확실하죠? 갈 것이다. 그죠? 나 내일 학교에 간다. A. 학교에 갈 것이다. B. 이거 100% 누가 가요? 내일이라는 건 미래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간다는 건 현재죠. 어때요? 눈 떠. 간다는 건 현재죠. 내일이란 건 미래고. 맞습니까? 그러면 A하고 B 중에 확실히 가는 애 누가 가요? 그렇죠. A는 가죠. B는 갈지 안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괜찮아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주어 나오고, 만약에 is, are, am 이렇게 시작하는 것하고, 자, 갈 것이다, will이잖아요. 주어하고 will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글의 플로우가 바뀌는 건 어디에? 독해에서. 이거는 글의 플로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필자가 대놓고 MREG 썼다는 거 뭐예요? 현재죠. 내가 이 글의 내가 어떻게 한다? 계속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근데 조동사 will을 썼다는 거 뭐야? 갈 것이라는 거죠. 내가 할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하지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없다? 바뀔 수 있어.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계속 조동사 would나 will이나 could나 might나 may로 계속 그렇게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빨리 읽어야 돼. 어차피 뒤에 뭐가 나올 거니까. however이 나올 거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 계속 뭐가 나오면 현재형이 나오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현재형이 나오면? 아, 이건 필짝 하고 싶은 얘기가 전반부에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미국인들은 이렇게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행형 볼게요. 진행형은 얘의 반대입니다. 얘는 변화의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자, 느낌 좀 알려줄게요. 자, 그녀가 she is kind. 그죠? 근데 만약에 she is being kind. 이런 느낌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느낌 어떨까요? 이거 진행형이잖아. BING 진행형이잖아. 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맞습니까? 얘는 태어나부터 그냥 착한 거고, 얘는 어떻게 한다? 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이거 이전에 어떤 상태인 거예요? 착한 상태인 거예요? 착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갑작스럽게 착하게 변한 거잖아요. 그럼 이전 상태는 뭐예요? 착하지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맨날 쌩 까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나한테 인사는 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뒤져보고, 왜 저러지? Why? She is being kind. 갑자기 저 왜 이렇게 친절해진 거야? 그런 거죠. 이해됩니까? 네, 요 느낌이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행형은 뭔지 아세요? 맨날 이런 거, 죽이다. 이지랄 하니까 보니까 영어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being kind.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는 뭐야? 앞에 어땠다는 거예요? 안 착했다는 거예요. 네 가지가 없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영어에서 몇 시점이냐면 1시점이에요. 몇 시점이라고? 1시점이라고. 1시점. 잘 들어. 영어에서 1시점이란 건 뭐냐면 시제가 같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 단순 시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단순 시제. 그러면 영어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완료 시제입니다. 여러분 완료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작 시점과 무언가가 끝나는 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무조건 달라요. 잘 되세요? 여러분 이거 시제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시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현재 아니면 과거예요. 미래는 있어 없어요? 미래는 없어요. 미래 쓰고 싶으면 is가 현재죠. was가 과거죠. 미래는 뭐예요? 조동사 will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애초에 그래서 영어는 이시제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주절의 시제가 현재고, 예를 들어 종속절의 시제가 현재다. 그럼 이 시제가 서로 같아요, 달라요? 어려워요? 같아요, 달라요? 같죠? 시제가 같으면 몇 시점이라고요? 1시점이라고. 알겠습니까? 우리 그걸 뭐라고 한다고? 단순 시제라고 한다고.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시점이 뭐다?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란 건 뭐야? 여기가 현재인데 여기가 과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시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현재, 과거. 맞습니까? 그럼 몇 시점인 거예요? 이 시점이라고. 그럼 시제가 같다, 다르다? 시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알겠니? 그럼 다르다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완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완료라는 거 몰라서 기간과 같은 말이에요. 뭐랑 같은 말이라고? 기간. 자, 생각해봐. 여러분의 입시 기간은 같아요, 달라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3월에 시작해가지고 3월에 어떻게 한다? 시작하죠. 고3. 그죠? 그래서 11월에 끝나잖아요. 맞습니까? 1월에 시작해서 11월 13일 날 끝나죠. 올해 기준으로. 그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연애 기간이 같아요, 달라요? 연애한 날하고 헤어진 날이 다르잖아요. 맞습니까? 같을 수 없죠. 그게 뭐라고요? 기간, 완료, 시제가 다르다? 이 시점 같은 말이라고. 괜찮니? 그러면 기간하고 항상 누구랑 써야 돼요? 이 기간이란 말은 항상 누구랑 써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란 말 누구 써야 돼요? 완료랑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완료라는 건 몇 시점이라고 있죠? 그 완료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하죠. 완료의 형태 이렇게 표현한다고. 어떻게? have pp라고 표현한다고. 이해됩니까? 완료 형태 어떻게 표현한다고? have pp.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게 현재 완료인데, 과거 완료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had pp 쓰는 거예요.
had PP.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여러분, 과거 완료는 다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과거 완료는 이미 벌써의 느낌이 있으면 과거 완료예요. 자, 보세요. 현재 완료가 과거에서 언제까지? 현재까지예요. 그러면 과거 완료는요, 잘 보세요. 이게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원경 교수님 책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되게 예쁘게 말했어요. 자, 시점 몇 점이에요? 과거, 현재 몇 시점인가요? 두 시점이죠. 시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우리 뭐라고 한다고? 완료라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얘도 지금 어떻게 하냐? 과거 완료는 뭐냐면 잘 보세요. 더 먼 과거에서 덜 먼 과거. 그럼 이것도 시점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더 먼 과거를 대과거라는 어려운 말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시점 몇 개나? 무조건 과거 완료든 현재 완료 시점 몇 개나? 두 개다.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 맞춰봐, 얘들아. 완벽하게 이해하나 못 알아볼게. 나 이거 여기 있으면 카메라 프레임이 안 잡힐 텐데. 이거 한 번만 하고 설명 안 할게요. 자, 보세요. 이거, 자, 이렇게. 이거 둘 중에 누가 써야 돼요? I discovered it. I had discovered it. 둘 중에 누구 써야 돼요? 나 그거 발견했죠? 이거 had PP가 해석 어떻게 한다고? 이미 벌써라고. 있습니까? 위에 I discovered it. 나 그거 발견했다. 밑에 거. 내가 이미 벌써 그것을 발견했다. 네, 지금 둘 다 돼요. 지금 둘 다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다 내가 많이 이렇게 할게요. 자. 1945년에 내가 그것을 발견했죠. 그러면, 자, 우리 지금 손 들어봐요. 1번, 2번. 무조건 손 들어. 틀려도 뭐라 안 할게. 1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 빡! 용기를 가져. 씨발, 나만 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1번, I discovered it in 1945년이에요. 그죠? 자, 2번. 정답. 1번입니다. 왜 1번이죠? 1945년은 몇 시점이에요? 한 시점이잖아요. 1945년에서 46년이 아니잖아요. 1945년이잖아요. 한 시점이잖아요. 한 시점 뭐라고? 시제 같다, 단순 시제. 맞습니까? 완료를 쓸 수 있어, 없어요? 못 쓰죠. 이해됩니까? 자, 얘는 2시점이고요. 얘는 1시점이에요. 그럼 얘는 몇 시점이에요? 1시점이라고요. 알겠죠? 이걸 만약에 내가 이해했다. 시제 다 이해한 거예요. 이때까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완료 이렇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뭐 이렇게 줄 꺼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맞습니까? 이 빵점이네요, 빵점.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겁니다. 자, 지금 이거 필기 좀 하세요, 여러분. 자, 실전에서는 이렇게 적용돼요. 그럼 기간이라는 게 있으면 뭐가 된다? 완료가 되는 거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보통 영어는 이렇게 기간을 나타내는, 기간을 어떻게 한다? 나타내는 뭐가 있냐면, 나타내는 전치사 또는 접속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접속사는 항상 누구랑 쓰인다고 하거든요? 완료랑 쓰는 거로.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만약에 과거 플러스 기간이면, 그 다음에 현재 플러스 기간이면 어떻게 써야 돼요? 과거 플러스 기간, 현재 플러스 기간. 기간이 뭐라고? 완료라니까. 그지? 그럼 뭐, 과거 플러스 기간은 뭐라 쓴다? 과거 완료 쓰면 되겠죠. 그죠? 만약에 현재 플러스 기간이 뭐라고? 현재 완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는 전치사 접속사는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since, for, over, over 뒤에 뭐가 오냐면 the, last, the fast 이런 말. 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뭐라? 누구랑 써야 된다? 항상 현재 완료를 쓴다는 거. 누구 완료 쓴다고? 현재 완료 쓴다고. 알겠지? 그러게 봐봐, 여러분. 이쪽 쳐봐. 첫 번째 문장. Over the last few centuries죠. 지난 몇 세기 동안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건, 자, 영어 시점은, 이건 빡대가리 아니면 이해하는 거야. 영어 시점 몇 시점밖에 없다고 우리말도, 이거 우리말도 똑같잖아. 여러분, 과거 아니면 현재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그럼 지난 몇 세기 동안은 뭐예요? 몇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죠. 맞습니까? 시가 다르고 완료 기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잡아. 그러면 앞에 이쪽 쳐봐요. Over the last few centuries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냥 sky rocketed. 이거 과거죠. 몇 시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몇 시점이죠. 근데 have CJH 논하지 말고 has sky rocketed. 자, 이렇게 하면 rocketed 몇 시점이에요, 이러면? 이러면 이 시점이죠. 맞습니까? 그럼 몇 시점 써야 돼요? 2점 써야 되죠, 여기. 이해돼요? 영어는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주어는 여기서는 당연히 플러스 펄티가 주어니까 has skyrocketed가 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이 skyrocketed가 뭐냐면, 이게 급증하다거든요. 자, 급증하다인데, 이게 뭐냐면 자동사입니다. 자,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이 동사에서 이게 내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하는 방법 어떻게 써요? 동사의 해석상 방향성이 주어를 향하게 되면 뭐라고? 자동사. 동사의 해석상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뭐라고 여러분? 타동사. 알겠어요? 앞으로 내가 해석상 어떻게 한다? 동사의 방향성이 주어를 향하게 되면 뭐라고? 자동사. 목적을 향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면 타동사. 자, 그 다음에 as a technical process 났습니다. 기술적 과정이란 것이 has made us 났습니다. 그죠? 일단 made 동그라미 치고 여기 좀 지울게요, 여러분. 이제 지워도 되죠? 지우려니까 아깝네. 왠지 모르게 아깝네. 요거 한 줄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 자, 쌤 보세요. 일단은 정답부터 먼저 가면, 벨이 아니면, 자, 이렇게 만약에, 야, 뒤에 장난치지 마. 벨이 아니면 파 고르는 문제죠. 자, 이렇게 고르는 문제면, 잘 봐요. 나 원급을 수식할래요? 비교급을 수식할래요? 라는 말이에요. 자, 얘를 쓰게 되면 뒤에 누구? 원급. 여러분, 원급이란 말이 되게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원급 보통 이렇게 형용사예요, 형용사.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용사 있죠? 예를 들어, kind. 이게 그냥 원급의 형용사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뒤에 ER, EST 붙으면, for.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된다? 비교, 최상급의 형용사죠. 형용사, 부사. 그럼 지금 누구 써야 돼요? 뒤에 지금 wealthier하고 ER이 붙었죠. 그러니까 누구 써야 됩니까? fa. 그러면 이 fa 쓸 수 있는 자리에 누구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by far 같은 거. still, a lot, much. 쓸 수 있습니다. 베리는 원급 수식하고요. 베리는 원급 수식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make죠, 여러분. 자, 선생님 수업 들으면, 여러분, 이게, 나중에 토익 토플 할 때도 이겁니다. 참고로 선생님 수업 듣고, 토익 수업 따로 안 들어도 돼요. 알겠어요? 그냥 토익 문제 가서 바로 푸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제일 멍청한 게 오니까 토익 학원 다니는 거예요. 그때 가면 선생님이 그리울 거예요. 자, make 나오죠? make 나오면 총 4가지 생각합니다. 자, 목적어 나오면 동사 원형과 PP. 자, 목적어가 이렇게 만약에 제기대명사 SLF, PP가 나오면 SLF가 나오면 PP. 자,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서 명사, 형용사. 가목적어 의시 나오고, 목적격 보호 나오고, to 플러스 목적격. to 동사 원형 대절.
앞으로 여러분이 볼 make는 이거 중에 하나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중에 누구 쓰인 거? 여기 세 번째 라인에 얘입니다. 이렇게 wealthier라고 쓴 거라고. 알겠죠,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볼게요. 2번, 이러한 부를 나누기 위해 거의 모든 사회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시장 메커니즘은 그냥 방식이에요. 방식. 자, 그래서 share에서 to share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 고를 때, 자, 앞에 만약에, to 동사 원형이냐, 시험에 잘 안 나오겠죠? 이게 정답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동사 원형이 정답이 되느냐는 뒤에 가서 커마가 찾으면 돼요. 커마가 만약에 없다, 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커마가 있어요. 커마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여기를 가면 돼요. 그리고 커마가 없다. 여기를 가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outdoors reach에서 커마가 있죠. 그러니까 to share 고르면 돼요. 그죠? 거의 모든 사회가 have started 왔으면 settled 하면 뭔가를 만들어 놓고 있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켓 메커니즘을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거 문제 고를 때 여기 나와 있는 rewarding 그리고 rewarded 이거 제가 고를 때 뭐부터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카마가 있으니까 무조건 ing다. 그렇게 고르지 말라고 했어요. 일단 여러분, ing는 단독 그렇고 동사 역할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동사가 아니에요. ed는 두 가지 되죠. 얘는 과거 뭘 수 있어요? 얘는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거 분사, 즉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과거 분사는 형용사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아닌지 동사 자리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요? 동사의 개수하고 마이너스 1이 뭐라고요? 여러분? 1이 접속사 개수라고. 다시 동사 마이너스 1이 뭐라고? 접속사 개수라고. 동사가 두 개면 접속사 몇 개? 한 개. 동사가 세 개면 접속사 몇 개? 두 개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보게 되면 자, 동사가 누구예요? 여기서 have죠. 자, 볼게요. 동사가 누구예요? have예요. have 누가 동사예요? settled. 그죠?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동사잖아요. 동사 한 개 있죠. 그 다음에 people 쓰고 난 다음에 various ways for the 쭉 가서 do 보이세요? do. 자, do 동사예요. 그죠? do and the things that they won. 저 won 동사예요. 동사 총 몇 개예요, 여러분? 이 문장의 동사는 총 3개예요. 맞습니까? 그럼 접속사 몇 개여야 돼요? 2개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가 얘까지 동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reward까지가 동사, rewarded, 만약에 여기서 rewarded가 되면 동사가 총 3개니까, 4개니까 접속사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되잖아. 그죠? rewarded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일단 접속사 계속 확인해 볼게요. 이 문장에 접속사 누가 있어요, 여러분? 쭉 가서 that, the worked that. 여기 that 하나 접속사 있네요. 자,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The things that. 접속사 총 몇 개밖에 없어요? 네, 접속사는 2개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동사는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그럼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네,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rewarding이 맞는 거예요. rewarding 맞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명사 다음의 대절은 뭐예요? 쌤 항상 그랬어요. 명사 다음이면 무조건 뭐라고? 형용사절이요. 무조건 무슨 절? 형용사절. 이렇게 절이란 말을 쓰면 이 절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 절이란 말이 접속사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영어는. 절이란 말이 접속사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명사 what, 즉 what 앞에는 명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때 what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명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what을 한 번 더 쓰면 중복 표현이죠. what 앞에 명사 쓰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보면 the things that이죠. the things what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세 번째, 그러나 증가하는 불평등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증가하는 불평등이니까 inequality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앞에 rising 있죠, rising. 여러분, 현재 분사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거 누가 물어보던데. 그럼 분사, 과거 분사 있죠. 이거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거 뭐예요? 이거 형용사예요. 오케이? 근데 이건 뭐예요? 동작이 있어, 없어? 이때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뭐예요? 형용사인데 어떤 형용사고? 앞, 동작성이 있는 형용사라고. 알겠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kind, sad, happy. 얘는 형용사죠. 근데 얘는 동작성이 있어, 없어? 동작성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행복한, 슬픈, 이런 게 동작성이 없잖아. 근데, rise, store. 자, 보세요. 착한, 슬픈, 행복한. 이거 동력성 없잖아요. 근데 잘 봐요. 깨진, 우는, 자는, 잠잘 때요. 저장된. 얘는 다 뭐가 필요해요? 동작성이 있어, 없어요? 동작성이 있죠? 이 동작성이 있는 형용사를 뭐라고 한다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고 한다. 그래서 분사를 뭐다? 형용사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요. 동작성이 없는 일반적 형용사라고. 알겠니? 자, 그럼 여기서 rising은 뭐로 쓰인 거예요? 이거 동명사고로 쓰인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뭐로 쓰인 거라고? 증가하는 불평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증가하는 불평등이라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칸마는 어떻게 한다? 삽입절 빼버리면 이 증가하는 불평등이죠. 불평등이 주어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예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본질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들어낸 공식을 지금도 설명할게요. I, you, we, they 복수명사 5가지죠. I, you, we, they 복수명사. 이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세상의 모든 명사는 다 뭐예요? 3인칭 단수. 네. 그럼 동사에 어떻게 쓴다? 동사가 만약 현장이면 동사 어떻게 한다? 동사에 s나 es, has, is, was, does를 쓰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이거는요. 지금 나와 있는 불평등은요, 여러분. 불평등 inequality. 자, inequality. 자, inequality. 불평등이죠. I, you, we, they 복수명사에 속해 안 속해요? 안 속하죠. 그러니까 뭐 쓴 거예요? has 쓴 거로. 여기 나와 있죠? has라고. 알겠니?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 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이 공식, 이거 어떤 책에도 대한민국 문법책에도 이 공식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세상 살면요. 누구에겐 당연한 게 누구에겐 당연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그 선생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존나 경멸에 찬 눈빛. 이거 왜 몰라? 뭐 이런 거. 속으로 씨발 모를 수도 있지.
안 그래요? 모르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자. 지가 모르면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날 시장은 이미 일부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보상을 제공하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마켓은 이미 프로바이드 나왔습니다. 자, 일단 프로바이드 정리할게요. 여러분, 영어는 절대 두루뭉실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딱딱딱딱딱 정해진 겁니다. 알겠어요? 그냥 딱딱딱딱 하면 돼요. 그래서 프로바이드 보면 뭐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바이드 보면 딱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바이드 나오고 난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한다? 목적어로 나왔다. 그럼 뭐 쓰면 돼요? with 쓰면 돼요. 프로바이드 뒤에 만약에 목적어 사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to나 f로 쓰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두루뭉실한 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거예요? today, 오늘날 마켓은 이미 provide 했으면 immense world, 막대한 보상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to 동그라미쳐. 이 자리에 그 뭐 쓰면 안 된다고? with를 쓰면 안 된다고. 그게 시험 문제라고. provide 찍자마자 뭐라고? 사물이면 to나 for, 사람이면 with라고. 괜찮아? 이게 시험 문제야. 내신에서 이게 시험 문제라고. 그지? 자, 그럼 이거 정리 좀 합시다. 자, immense란 단어, huge란 단어, enormous라는 단어, colossal이라는 단어, 엄청난 거대한입니다. 동의합니다. 적어놓으세요. 엄청난 거대한. 콜로살은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맞습니다. 숙제 안 보낸 사람들은 숙제 보내라. 자,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live란 단어가 있죠? 자, 보세요. live란 단어를 어떻게 가면 좋냐면, 자, 보세요. live가, 보세요. live for 하면, 뭐뭐로 떠나다요. 즉, 출발하다죠. live 다음에 그냥 삼형식으로 목적어가 바로 오면, 뭐뭐을 떠나다요. 근데 만약에 li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목적보호 나오죠. 그러니까 live는 총 3가지가 있다고. 나오면 뭐뭐한 상태로 남겨두다요. 뭐뭐한 상태로, 그러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이죠. others는 독해짐에서 others는요. 독해짐에서 others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other people가 동의합니다. other people가 동의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시장이라는 것이 이미 뭐죠? 막대한 보상을 주죠. 일부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보상을 주지만, 그러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with very little이죠. 맞습니까? very는 강조고 with little 어떻게 하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little. 알겠습니까? little 부정어입니다. little 부정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provide에 걸리는 병렬이어서 live가 됐습니다. lives가 아니라. 5번, 그리고 이제 기술 혁신에 의한 실업은 우리가 가장 의존한 특정 시장, 즉 노동 시장에서 발생하며 같은 이야기의 좀 더 급진적 형태로 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 쌤 줘.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할게요. 여러분, AI든 기술이 발달되면 노동자의 일자리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게 차이가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노동자 일자리는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납니다. 근데 이 늘어난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죠? 양질의 일자리고 고임금의 양질의 일자리일까 아니면 저숙련자의 단순 업무가 늘어날까요? 아니죠. 저숙련의 단순 일자리만 늘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쿠팡 생각하시면 됩니다. 쿠팡 물류센터. 저 AI나 기계가 할 수 없는 그 단순한 노동 있잖아요. 그것만 늘어납니다. 알겠어요?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30대, 40대가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이 되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저도 물류센터 일을 안 해봤는데, 선생님은 그냥 한 달 정도는 택배 그 상하차 해봤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때는 사람이 막 단속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잘 봐. 나한테 어떤 그 바코드 웨어러블 기계를 부착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건에다 바코드 찍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시간당 계산을 해요. 만약에 이 사람을 뭐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코드를 만약에 30개 찍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1시간에 평균 30개 정도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힘들면 사람 지치잖아요. 그래서 뭐 25개, 20개 찍으면 바로 방송이 나와요. 내 이름이 불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000342번 지금 좀 늦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 씨발 뭐야? 하면서 객이죠. 예를 들어. 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럼 000342번 나오세요. 이래요.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를 바꿔요. 그리고 또 일자리를 또 바꿔요. 계속 뭐 버티거나 제대로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한다? 다음에는 쿠팡 분류센터 일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대신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죠? 자, 그리고 기술 혁신에 의한 실업은 볼게요. As now, 지금 났습니다. 기술적 unemployment 실업이란 것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to become도 제가 밀어칠게요. 그게 조금 더 어떻게 하나 급진적인 형태가 될 위협이 있다는 거죠. 자,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 to 동사 원형이죠. to 동사 원형에서 to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조동사 will이라고 했어요. will.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는 예를 들어 to go면 이거랑 go랑 서로 같아야 되나요? 여러분, to go는 갈 것이다. 가는 것, 가려는 것.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행위나 동작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는 갔어요, 안 갔어요? 얘는 갔어요. 이거 조금 재밌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 와서 이런 거 공부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 대학 와서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죠? 근데 요즘에 그 고교 학점제는 좀 웃긴 거 아닌가? 벌써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진로 적성을 정해서, 간다. 근데 대학은 또 뭘로 가세요, 여러분? 요즘 대학에서 가장 많이 느는 과가 뭐예요? 자율전공학부죠. 웃기지 않아요? 대학은 어떻게 애가 와서 뭘 전공할지 모르니까 자율전공학부를 확대하잖아요. 그죠? 의대나 뭐 간호, 특수과 있어요. 여러분 동국대학교 아세요? 동국대학교? 학교 되게 좋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편입까지 가르치니까 선생님이 동국대학교에 시험 치러 갔었어요. 편입시험. 네, 3년 전인가? 왜 갔냐면 이 선생님도 약간 그 뭐지? 시험에 대한 약간 라이브 한번 느껴야 되잖아. 그 시험 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국대학교가 뭐가 좋냐면 동국대학교가 3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하고 안 좋은 학교 차이가 논하기 전에 일단 지하철에 그 대학교의 학교명이 있잖아요. 그럼 좋은 학교예요. 기본적으로. 이 몇 개 대학이 있는데 근데 서울대학교는 아니에요. 서울대 입구에 내리면 씨발 한 20분 전 차 타고 올라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서울대는 그래도 인정. 맞습니까? 동국대학교는 그냥 지하철역 우리 아라역 있잖아요. 아라역 딱 올라섰잖아요. 그죠? 올라서면 학교 정문을 바라보고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왼쪽에. 근데 그거 타고 재학생들이 안 올라가면 너무 느려가지고. 그냥 바로 걸어 올라가면, 걸어서 위로 한 20m? 그건 동국대학교예요. 되게 좋죠?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치러 갔는데, 이제 편의점 보러 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가 온다. 그래서 마스크 벗었나 하여튼. 갑자기 날 붙잡더라고. 학부모님은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수험표를 딱 보여줬죠. 철학과에 편입시험 치러 간대요. 아! 딱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국대학교 막 이게 그 전형 보잖아요. 전형 봤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동국대학교 무슨 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동국대학교에서 좀 유명한 과가 두 개가 있거든요. 문과 중에. 예체능계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문과 중에 제일 탑과가 경찰행정학과예요. 그 다음에 예체능계 탑과가 연영과예요. 동대 연영과가 진짜 뭐 중대 연영과하고 한양대 연영하고 한예종하고 서울예대 서로 쌍싸대기 친단 말이에요. 서로 했으니까. 있는데, 예전에는 예를 들어 내가 경영이나 뭘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경찰행정학과로 전과를 안 시켜줬거든요. 근데 요즘엔 경찰행정까지 전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특수과 있죠. 의대 간호학과, 뭐 연극영화과 이런 데는 전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어떻게 한다? 뭘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뽑아놨죠. 고기 학점제 한다고 그죠? 이런 데 많습니다, 여러분.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서울 중에 이런 데도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하철역에 바로 학교 있는 거.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 에스컬레이터 딱 올라가잖아? 진짜 여기는 평지에 평지.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대학교가 평지인지 이렇게 가는 건지. 상명대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따로 헬스장 끊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상명대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평지다. 대표적인 게 여기 인천 쪽에 인천대. 씨발 완전 평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인천대는 인천대학교 앞에서 카페에서 바다가 보입니다. 뷰 죽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내가 딱 갔는데 생각보다 학교가 좀 퀄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 주는 게 한국 애들. 웬만하면 신설 고등학교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옆에 경희대로 많이 갑니다. 경희대.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지하철 타시잖아요.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 노량진에서 한 10년 넘게 강의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1호선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아침에 수업 끝나고, 선생님 아침 수업이 7시 반에서 8시 반 보통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는 그거 한 타임 있는 수업이 있을 때요. 그럼 그날 마치고 되게 재밌는 게 8시 반에 지하철을 타요. 이렇게 쭉 8시 반에 여기를 들어 노량진역에서 지하철을 타요. 그러면 이렇게 쭉 가면 광운대역까지 가거든요. 광운대역까지 가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8시 반에 딱 타니까 대학생들이 엄청 많이 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다들 있잖아요. 이렇게 내리잖아요. 이렇게 내리잖아. 내리는데 일단 여기서 회기역에서 회기역에서 우르르 내려요. 회기역에서 우르르 내린 거예요. 서울 시립대생들이에요. 공부 잘했죠? 맞습니까? 서울 시립대. 그리고 그 다음에 외대. 여기서 또 우르르 내려요. 여기 외대 내리면서 경희대 친구들도 같이 내려요. 같이. 우르르 내리죠. 근데 쌤은 이제 어른이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내리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본인은 뭐예요? 서울 시립대생도 외대생도 경희대생도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좀 이따가 이제 어디 내리냐면 석계역에 내려, 석계역. 이 석계역에 내리면 그나마 좀 다행이죠. 왜 다행이죠? 석계역에서 내려서 과학기술대, 서울과학기술대를 가요. 과기대. 그죠? 석계역 다음이 광운대. 여기도 괜찮죠,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끝까지 안 내리는 친구를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럼 1호선 쫙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거의 처음 들어보는 대학 있죠?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 합정역. 6호선이죠? 그럼 요렇게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2호선 돌 거 아니에요, 2호선. 맞습니까? 이대, 연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나중에 상명대학교가 지금 상명대학교 폄하하는 건 아닌데 있잖아요. 버스를 타잖아요.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학교 쭉 다 내리고 상명대학교 학생들이 맨 마지막에 내려요. 근데 그 기분이 있잖아요. 상명대에서 편입한 친구 있거든요. 그 기분 되게 별로래요. 그리고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내가 늘 얘기하죠. 너 어디 대학 다녀? 여러분 또래 친구들은 나중에 물어봐요. 여러분 저 지금 같은 교복 입으니까 안 물어보잖아요.
신경도 안 쓰고 다 하하호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다른 남자 또는 다른 여자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살아온 척도를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소위 말해서, 여기서 이런 거 뺄게요. 존나 잘생기고 존나 예쁜 거 뺄게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졸라 잘생기고 졸라 예쁘면요. 강의를 대충 해도 잘 돼요. 허성범 이런 새끼를 봐요. 아니지. 그 친구, 그분 카이스트 아니에요? 모델이잖아요. 겨드랑이 땀이 존나 날 거예요. 그죠? 뭐가 안 좋은 점 있을 거예요. 아니면 씨발 내가 너무 비참해지잖아. 어쨌든 잘 봐봐요. 쌤 말하고 싶은 건 누군가를 평가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를 뽑잖아요. 이력서 받잖아요. 뭘 받아요? 지방대에 나온 선생님들 안 뽑아요. 안 뽑는다고요. 왜? 동일하게 어떻게 한다? 동일 연령대 어떻게 한다? 꽤나 괜찮은 스펙의 수능이 많으니까 안 뽑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예를 들어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국민대학교를 갔다, 인하대학교를 갔다, 국민대 가겠죠. 인하대보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국민대학교를 갔어요.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고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일반고 기준으로 국민대를 가려면 여기 학교 기준으로 제 생각인데 한 6등 반에서 5등? 네, 5, 6등 해야 돼요. 그만큼 뭐 한 거예요? 그럼 내가 반에서 5등 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5등에서 7등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10번의 시험. 맞죠? 고등학교 여러분 기준 10번의 시험의 평균이 5등에서 7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몇 등급이에요? 여러분? 2.2 정도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2.2 정도. 맞습니까? 2.2.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친구가 10번의 시험에서 스스로의 내신 관리를 잘했다, 안 했다? 잘했죠? 그러면 인생은 소고예요, 여러분. 인생은 소고라고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소고라고요. 자, 보세요. 담배 핀다, 안 핀다. 뭐가 나요? 안 핀다. 술 잘 먹는다, 술 못 먹는다. 뭐가 나요? 안 먹으면 좋죠. 맞습니까? 세 번째, 몸에 문신이 잔뜩 있다, 없다. 없다가 낫잖아요. 맞습니까? 지방대다, 지방사립이다, 지방대 사립이다. 인서울 사는 데다 어디가 나요? 인서울 사는 데가 더 낫겠죠. 선생님, 학벌이 다는 아니잖아요. 다는 아닌데, 무언가를 소구할 때 그 기준은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의 기준인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이유는 뺄게요. 알겠습니까? 아이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정원 외로 뭐 중대 영양가 이런 데 갈 수 있는데 본인이 안 간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잘해서 못한 건 아니고 그 정도 보통 연예인들 약간 정시 외 전형으로 많이 가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 특이 친구들 빼고요. 알겠습니까? 특이 친구 빼고. 자,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 하나예요. 너 어느 대학 나왔냐? 그랬을 때, 저 어느 대학 다닌다고 자신있게 말하세요. 그 말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재수 삼수 편입이에요. 근데 재수 삼수 편입해서 하는 게 맞아요. 사회 나가면요. 대우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끼지를 못해요. 알겠어요? 두 번째는요. 잘 되세요? 대학 가서 과잠을 입을 수 있는 학교로 가세요. 쭉 팔려서 과잠 못 사는 그 학교 가지 말고요. 알겠어요? 여기 인천이면 인천국립대나 인하대학교 있죠. 그 정도 과잠 입고 한 학기는 돌아다니죠. 우리 학원에 작년에 경기대학교 다니다가 숙명여대로 편입한 수험생 있거든요. 우리 학원에. 근데 재작년까지, 재작년까지 선생님 학원에서 숙명여대니까, 그죠? 숙명여대니까 영어 강의했어요. 우리 김현익 선생님처럼. 그리고 김현익 쌤이 이제 한국외대 편입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 여자 선생님인데 숙명여대 편입했단 말이에요. 그죠? 숙명여대 편입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숙명여자대학교 과잠잖아요. 분홍색으로 된 거 있더라고. 그걸 입고 오셨더라고. 그죠? 교육학과 과정을. 그죠? 아주 당당하게. 그죠? 되게 나는 멋있어 보였어요. 그죠? 근데 그게 과잠이 딱 한 학기거든요. 한 학기 입고 2학기 때 잘 안 입어요. 좀 팔려가지고. 근데 그거를 당당하게 입고 지하철 탈 수 있는 그런 학교 있죠. 맞습니까? 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쌤 롯데월드 갔는데 카톨릭대 있잖아요. 카톨릭대하고 동덕여대. 둘이 커플이야. 둘이 과잠 입고 있는 거야. 아니 속으로 솔직히 생각했죠. 동덕여대하고 카톨릭대는 과잠 입을 정도는 아니거든. 그걸 입고 롯데월드 왔다? 솔직히 내가 학벌 지상주의는 아니지만 그래서 솔직히 이 학교 출신이 과잠 입고 나올 정도는 아닌데 과가 다르죠. 여기는 의예과고 여기는 뭐 약대고 그죠? 이런 의예과 약대고 뭐죠? 맞습니까? 그죠? 밑에 보니까 메디컬 이렇게 메디팜 이렇게 돼 있더라고. 맞습니까? 그럼 입을만 하겠죠. 그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든 인서울에 좋은 대학 가려고 노력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여부를 볼 때 5분 보고 10분 보잖아요. 아니, 내가 상원, 이 친구 착한 거 알죠? 만약에 성실하면 성실한 것도 알죠? 그 선생님이 이 친구를 몇 년 동안 봤을 때 얘기잖아. 1년, 2년 봤으니까 이 친구를 쓰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쓱 지나가서, 여러분, 한 해 아이돌이 200팀이 나온대요. 여러분, 그 아이돌 200팀 노래 다 들으세요?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아이돌 있잖아요. 만 보잖아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아이돌 누구예요? 신세계백화점 이명희 회장님의 외손녀. 이쯤 되면 아이돌에 대한 갑질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스펙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뭐 박지성이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원빈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내 스펙을 만드세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세상에다 딱 두 가지 방해받지 않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공부랑 다이어트예요. 남이 방해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이기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하세요. 그러려고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선생님이, 자, 지금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꼬맹이랑 초, 중, 고 입시 강의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거 당연히 지금 재수생도 가르치죠. 그러니까 고3 재수생들 많거든요. 고3 재수 가르치죠. 그 다음 선생님 뭐가 더 편입도 가르치죠. 공무원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거의 30살까지 이 정도 생애, 즉 이 정도 생애인 여러분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죠? 편입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대놓고 얘기해요. 학벌이 부끄러워서요.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어떻게 한다? 뚫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정신 승리하는 거예요. 학벌이 좋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학벌이 좋으면 가장 편한 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똑똑하다고 말 안 해도 돼요. 아, 저는 이거 잘하고, 이거 엄청 잘하고요. 이거 잘하고, 영어야 잘하고, 문법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없어요. 저 그냥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 중앙대학교 졸업했습니다. 아, 됐죠? 맞잖아요. 뭘 더 말을 해요. 예를 들어 서성을 졸업했죠. 학벌이 다가 아니다. 맞아요. 그거 언제인 줄 아세요? 선생님 나이 때. 선생님 나이 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40 넘어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학벌은 당연한 거고, 맞습니까? 그걸 뛰어넘는 뭐가 있었어요? 노력이 있어요. 근데 졸라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선생님 지방대 나왔거든요. 이거 뛰어넘으려고 10년 넘게 걸려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있잖아. 한 4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가 10년이에요. 여기서 뛰어넘으면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름 있잖아요. 네이버에 쳐봐요. 안 나오나. 이게 제 이름이거든요. 번영님. 치잖아요. 쭉 나오죠. 그만큼 하려고 했잖아요. 얼만큼 노력했는 줄 아세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 노력했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강의 다 베끼고요. 다 들어보고요. 학원도 같은 학원 7, 8년을 다니고요. 그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저 강의할 때 여기 지금 아무것도, 정답을 표시해놓지 아무것도 써놓은 거 없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요.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씨발 처절그럼 돼야 안 돼요. 처절지 말라고. 좀 공부 좀 하라고요. 알겠어요? 그릇이 만들어져야지 여러분한테 뭘 맡길 거 아니에요. 그릇조차도 없는데 뭘 맡깁니까? 그죠? 자, 볼게요, 여러분. 요거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보세요. can it, could it, may it, might it, should it, must it, have it죠. have to it죠. 이거 서로 반대인 거 아세요? 이거 서로 반대인 거 아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 졸지 마. 진짜 쌍욕 나오기 졸지 마. 여러분, 이렇게. 자, 일단 요거 그냥 잠깐 할게요. 조동사는 시제를 나타낼 수 없어요. could가 can의 과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렇다 생각하면 영어 잘못 배운 거예요. I could buy it now라고 써도 돼요. 자, I could buy it now라고 썼을 때 이거 틀렸다는 미국인 단 한 명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애초에 조동사는 어떻게 한다? 그냥 말의 분위기를 나타내요. 즉, 뭐냐면, can보단 could가 조금 더 부드러운 편이에요. will보다는 would가 부드러운 편이라고. 알겠어요? 여기서도 will, would라고. 자, 쌤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이제 할게요. 이거 먹었어, 안 먹었어? 이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거 먹었어, 안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알겠습니까? 영어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게 뭘로 바뀌냐면, 이렇게 to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거, 그냥 기본입니다. 영어 기본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자, 어떤 급진적인, 5번에 보면, to become 쓰는 이유가 뭐냐면, a more radical version이잖아요. 같은 이야기의 좀 더 급진적인 버전이 될 우려가 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to become 쓰는 거, to 동사 쓰는 거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aking, be taken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할게요. 자, 보세요. 요거 뒤에 할게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 뭐 수업할 거냐면, 자동사죠. 타동사예요. 자, 동사의 방향성이 어딜 향하게 되면, 주어를 향하게 되면 자동사고요. 동사의 방향성이 목적어, 즉, 타동사를 향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면 타동사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얘 주어고, 이거 목적어죠. 목적어. 이 목적어를요, 북한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북한에서 목적어를 대상어라고요. 이게 북한 애들이 순 한글로 이렇게 학문을 쓰기 때문에 공부를 되게 잘하죠. 문제는 북한 돼지가 문제인데. 이거 무슨 집합이에요? 씨발, 이거 뭘 만드는데? 이거 무슨 집합이에요? 빈집합은 뭐야, 씨발. 교집합이에요. 그래, 교집합, 그죠? 이게 북한에서 이거 뭐라 부르냐면 사이 좋은 집합이라고 해요. 되게 말이 예쁘죠? 그리고 공집합 있죠, 여러분. 그죠? 공집합을 북한에서 뭐라고 하냐면 빈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학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대상어라고 해요. 여러분, 대상이란 건 자기예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자기라고 해요, 타인이라고 해요? 타인이죠. 그래서 타동사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타? 다를 타예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잘 들어. 수동태는요. 수동태는 목적어 입장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수동태는 누구 입장에서? 목적어 입장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애초에 자동사는요. 목적어가 있어 없어요? 애초에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자동사는 수동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동사를 외워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외울 자동사 10개 미만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떤 게 있냐면 보세요.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자동사예요. 자동사예요. 이거. 그 다음에 disappear. 이거 자동사고 appear 이런 거 자동사예요. 그 다음에 have fun 이런 거 뭐라고? 자동사예요. 그 다음에 occur, die 이런 거 자동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건 자동사니까 애초에 뭐가 안 된다고요? 수동태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동태가 뭐예요? be 플러스 pp죠. be 플러스 pp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 와. 그러니까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take place 이거 뭐라고? 얘들아? 자동사. 이거 수동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be 플러스 pp 표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쌤 머릿속에 이거 being taken place라는 표현 영어에 있다 없다? 그런 표현 없다고. take place는 그냥 자동사야. 알겠습니까? 그 수동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냥 taking place가 되는 거야. 이해되네? 정리하시고. 갔다 와. 이거
이거 조현쌤하고 수업, 이거 다 나갔지? 그지? 조현쌤 트랙은 조현쌤 트랙대로 나오고, 쌤 트랙은 쌤 트랙대로 나갈게, 알겠지? 그냥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하게.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그 시장이 무너짐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 부의 목을, 전혀 받지 않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마켓이 begin to break down 시작하죠. 붕괴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은 있다. be in dangers. 어디 있다? 위험에 있다. 자,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이 동사 뜻이 동사가 뭐든 상관없이 그냥 다 이다로 해석하시면 되고,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잖아요. 지금처럼. 그럼 이 동사가 뭐든 간에 전부 다 어떻게 해석한다고? 있다로 해석하시면 돼요. 무조건이요. 자,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be in danger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be in danger. 위험에 있다. 괜찮아? 위험에 있다. of ing죠. 자, of는 전치사니까 ing 쓰는 거 맞다고. ing 써야 된다고. 근데 이 부정은 어떻게 한다? 이 동명사 앞에다가 씁니다. 항상 어떻게 한다? 동명사 앞에 not을 쓰고, 자, not ing, not 부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죠? not ing, not to 부정사. 그러니까 여기서 not의 위치 보이시죠? 여러분, receiving을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가 아니라 not의 위치를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of not receiving their share of the society prosperity at all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단어 테스트 한번 돌리고, 네,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